어린 시절 나는 늘 묻곤 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죽음이 아니었다. 가출이었다.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한다.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다. 나는 비에 젖은 마당을 맨발로 뛰어가 엄마 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빈자리가 생겼다. 식탁 위에 놓인 4개의 수저, 하나가 항상 차가웠다. 어머니가 입던 옷장, 항상 반만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따금 중얼거렸다. 어디 좋은 데나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운동장에 섰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다. 친구들이 물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갔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슬픔이 섞인 감정이 어린 마음을 짓눌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점점 지워갔다. 사진도 버렸다. 편지도 찢었다. 잊어야 살아. 아버지의 말처럼 나는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지우며 살았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비 오는 골목을 지날 때, 햇살 좋은 날 거리에 핀 장미를 볼 때, 나는 이유도 없이 울컥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상경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골집에 남았고 나는 홀로 도시에서 살아갔다. 가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돌아와 내게 미소를 짓는 꿈. 그럴 때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다.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다.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결혼했다. 식장에 아버지와 함께 섰다.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엔 텅 빈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이 둘을 키우며 그저 살아내기에 바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일도 이젠 사치였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김정은 씨 댁인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네, 그런데요. 여기 사회복지센터입니다. 한 분이 김정은 씨를 찾고 계십니다. 저를요? 네,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손에 쥔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식 없던 그 어머니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노인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찾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기다렸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잊어야 할까?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머니 없이 살아왔고 어머니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울고 있었다. 비 오는 날, 엄마 하고 외치던 그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내일 가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짧게 대답했다. 30년 만에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그녀가 떠난 그 여름밤 이후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몸은 빠르게 움직였다.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어딘가 긴장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요양원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다. 가는 길 내내 나는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만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모르는 얼굴로 대할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쿵쿵거렸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김정은 씨 오셨어요? 복지사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놀라실까 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볼게요. 복지사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한 여성이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 굽은 어깨, 작아진 뒷모습. 그녀였다. 내 어머니.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3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월에 지쳐 있었다. 어머니,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놀람, 당황,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눈빛. 정은이냐? 떨리는 목소리.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르고 하지만 따뜻했다. 미안하다. 그녀는 흐느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왜 그랬어요, 엄마? 결국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살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을 들려주었다. 가난, 폭력,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절망. 나는 내 손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땐 나조차 나를 지탱할 수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아팠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해가 저물 무렵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어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또 올게요, 엄마. 그제야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 그 모든 걸 한 번에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천천히라도.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나는 별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봐요.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머니도 나도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나이만 더한 게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깊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린 세월이었다. 정은아, 너 어릴 때 귤 좋아했지? 어머니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지금도 좋아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귤을 까서 내 손바닥에 올려주곤 했다. 따뜻했던 손길, 귤 껍질 향기.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그 기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 그때 어디로 갔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아무 계획도 없었어.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 그녀는 작은 도시의 모텔에서 몇 달을 지냈고 공장에서 일하다 가끔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았다고 했다. 낯선 도시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살아남는 게 전부였어. 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도 결국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야.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소개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었다. 우리는 함께 짧은 산책을 하기도 했다. 요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어머니는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은아,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뭐요? 내가 사라진 게 너한테 덜 상처였을까? 아니면 남아서 상처를 주는 게 더 나았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가 떠난 건 아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어줘서 지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살살 어루만지는 것처럼. 어머니는 어느 날 내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나는 물었다. 그동안 쓰던 일기야.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죄책감,
내게 보내는 짧은 편지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비가 온다. 정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은 귤을 봤다. 예전 정은이 생각이 났다. 하루라도 빨리 내 얼굴을 보고 싶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도 되는 걸까? 나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이토록 오랫동안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멀리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조금씩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갔다.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에게 웃으며 다가갔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은 덜 어색해졌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었다. 가끔은 어머니를 보며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다. 왜 그때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이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랑 손주들이랑 그냥 공원 산책만 해도 좋아. 그 웃음 속엔 30년을 잃어버린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30년 전 나는 엄마를 잃었지만 30년 후 나는 엄마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다. 요양원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꽃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어머니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은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응, 엄마. 나는 이제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섭다니? 언제 또 너를 못 보게 될까봐.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거칠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작게 웃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능하면 더 자주 요양원에 들렀다. 회사 일도 줄였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았다. 가끔은 작은 도시락을 싸서 갔고 가끔은 꽃다발을 들고 갔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30년 전 내 어린 시절을 상상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뜬 목도리였다. 정은아, 추우니까 꼭 하고 다녀.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해요, 엄마. 어머니는 행복하게 웃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나는 불이 나게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힘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비 오는 밤, 나는 맨발로 비를 맞으며 어머니를 부르던 그날처럼 지금 다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가지 마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정은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작은 목소리. 하지만 내 삶을 통째로 울리는 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꼭 붙였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은아, 엄마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단다. 비록 엄마는 많이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너를 사랑했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단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례가 끝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가 좋아했던 공원에 갔다. 겨울이었지만 하얀 눈 사이로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에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잘 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시간도 이별도 절대 지울 수 없는 법이다. 엄마, 당신은 내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예요.